재판이라는 게 증인한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변호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대부분 안 해요, 본인 등판. 법원 정기 인사가 2월 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 지금 다 인사 대상이에요. 판사가 바뀌면 재판부 갱신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갱신,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재판을 다시 한다. 처음에 재판 잡을 때부터 2주에 한 번씩 하면 6개월 내에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이거 판사가 법을 어기는 건데 처벌 규정 없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재판을 좀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으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 재판은 지난 22일 날 열렸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재판 2주마다 한 번씩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판사가 검사한테 짜증낸 얘기 들려드렸고 이번 재판은 그로부터 또 2주 만에 열린 재판 얘기예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본인 등판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재판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김문기 모른다. 다른 하나는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지금은 이제 김문기 모른다 파트는 끝났고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이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걸 물어봤어요. 이 재판에서 이제 계속 그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용도 변경 안 하면은 국토부가 문제 삼겠다고 한 적 있냐? 증인이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물어봅니다. 식품연구원은 뭐 철저하게 의뢰 입장인 거죠. 성남시가 거부해도 압박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용도 변경을 거절하더라도 이 식품연구원이 성남시를 압박할 방법이 있습니까? 읍수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의뢰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하고 조금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용도 변경 과정에서 협박이나 압박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등판을 합니다. 사실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돼서 법정에 앉아 있으면은 본인이 나서서 얘기할 절차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증인한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변호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변호인 반대 신문 끝날 때쯤에 본인이 직접 나선 거예요.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한다면은 이게 민원인들이 민원 내는 것처럼 수평적인 거냐? 아니면 상급단체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냐? 권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얘기 이렇게 반복해서 보내면은 지자체가 압박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 입장을 왜 묻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식품연구원은 부지의 옛날 주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 공문을 성남시에서 받는 거잖아요.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을 해줄까 말 것인가 뭐 이거를 결정하는 그런 사안인데 왜 식품연구원 직원한테 물어보냐? 그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증인이 말하기 곤란하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됩니다. 증인이 또 뭐 곤란하진 않고요. 근데 압박 받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증인한테는 더 물어봤자 영양가 있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대표 굴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공문 계속 보내면은 이거는 단순히 협조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약간 조금 동문서답식이긴 한데 뭐 일반적으로 회의 개최는 공문으로 하죠. 메일로 회의하자고 할 수 없으니 이 대표가 기대하는 대답, 공문을 계속적으로 보냈으니까 지자체로서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이 대답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공문 보낼 때 국토균형 발전법의 18조 이 조항 계속 특정해서 물어본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제가 그 법을 볼 일이 없어서요. 공문에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 협조라고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쉽지 않은 본인 등판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결국은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뭐 이 재판뿐만 아니라 종종 이렇게 본인 등판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고 싶은 생각에서 등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스타일이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변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스타일, 이렇게 변호인한테 맡겨두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피고인별로도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재판을 106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 등판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하셨죠. 대부분 안 해요, 본인 등판. 근데 이재명 대표는 워낙에 직접 본인이 뭘 하고 싶어 하고, 본인도 사실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끌어내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날의 재판은 지금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날의 재판 결론은, 이날 재판 늦게 끝났어요. 한 7시 반 넘어서 끝났는데 재판장이 다음 재판일이 1월 19일이라고 했어요. 자, 이날 재판 12월 22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음 재판은 1월 19일, 1월 중순이 훨씬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동계 휴정기라고 있거든요.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법원이 2주간 공식 휴정을 합니다. 그 휴정기 지나고 19일 날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재판은 2월 2일,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부 바뀌고 갱신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론 언제 나올지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앞서 선거법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소되고 나서 6개월 내에 1심 선고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작년 9월에 기소됐는데 1년 3개월째 넘어갔는데 다음 재판 1월 19일 날 잡히고, 그 다음 재판은 또 2주 뒤인 2월 2일 날 잡히고, 재판부 바뀌고 갱신하고, 이러면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언제 지금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원 정기 인사가 2월 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판사가 둘이 있잖아요. 지금 다 인사 대상이에요. 판사가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재판부 갱신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공판 갱신 절차. 갱신 절차가 뭐냐면은 갱신,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재판을 다시 한다. 이거를 사실 간단히 하자고 한다면은 간략하게 고지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변호인 측에서 원칙대로 하자. 자, 앞선 재판 다 녹음했죠? 그거 다 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몇 개월간 앞선 재판 녹취 들으면서 소위 말하는 극장 재판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갱신 절차만 몇 달이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재판이 위법 상태인데 판사까지 바뀌게 되면은 이거 내년 총선까지도 결론 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 경우에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선거로 인해서 보전받은,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 이거 토해돼야 되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확정돼야지 결정되는 것들이지만은, 일단 1심에서 결정이 나면은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정말 커진 겁니다. 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식적으로 판사 바뀔 거고 갱신 절차 진행될 겁니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된 이 재판의 가장 큰 문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재판 잡는 거, 그게 제일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예정된 증인이 수십 명인데 처음에 재판 잡을 때부터 2주에 한 번씩 하면 6개월 내에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위법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거 판사가 법을 어기는 건데 처벌 규정 없냐? 유감스럽게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가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고 법 제목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또 이게 따로 처벌 규정은 안 만들어놨어요. 판사는 법을 어겨도 예외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법 안 지키는 판사 직무유기로 처벌하면 안 되냐? 또 그런 의문도 많이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직무유기 사실 말은 쉬운데 정작 이게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면은 처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 안 하면 직무유기, 그게 아니거든요. 직무유기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와 방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일을 게을리한 것으로는 죄가 안 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의식적으로 포기했다, 이것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판검사도 다 법조인이잖아요. 이거 입증해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참 저는 답답한 게, 이런 굉장히 노골적인 재판 지원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두드러진 양상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안 그랬냐? 과거에는 특히 이제 김명수 대법원 이전에는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판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양식들이 대부분 상당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가까운 예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그 드루킹 재판 있잖아요. 그 재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내에 1심 선고까지 끝났습니다. 공소사실 비교를 해보세요. 이 드루킹이 댓글 조장을 했냐 안 했냐, 이 사건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김문기 모른다고 백현동 용도병 두 가지인데 어떤 게 더 복잡하겠어요? 당연히 드루킹 재판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증인도 많고 따져야 될 거 많고. 근데 그 재판은 1심을 5개월 내에 끝냈어요. 그때만 해도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선거법 재판은 기한을 지켜야 되고 나는 판사니까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해이해진 게 아닌가. 그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 동료들한테 창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피어 프레셔, 동료 집단 압력이라는 게 김명수 대법원 와서는 굉장히 사라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새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복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동료 집단 압력을 통해서 판사들이 제대로 재판하게끔 하는 그런 풍토가 아닐까. 오늘의 판읽기는 일단 여기까지 들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재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